할머니, 청첩장 왔어요. 20살 손자 민준이가 들고 온 분홍빛 청첩장을 받아든 영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7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그녀였지만 청첩장 위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신부 어머니 박수연. 그 이름. 절대 잊을 수 없는, 잊고 싶었던 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할머니, 왜 그래요? 몸이 안 좋으세요? 민준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영숙은 한동안 청첩장만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흘러 30년 전 그 끔찍했던 날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1995년 여름. 영숙은 우연히 남편 철수의 호주머니에서 여자의 편지를 발견했다.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던 그 편지의 말미에는 수연이가라는 서명이 있었다. 박수연.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그 시절 꽃 같던 여자. 여보, 이게 뭐예요? 그날 밤 영숙이 편지를 들이밀자 철수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그거. 회사 직원이야. 업무상 연락하다 보니까. 업무상이라고요? 이 편지 내용이 업무상이라고요? 편지에는 사랑의 고백과 함께 당신만이 내 전부라는 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숙은 결혼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철수는 완강히 부인했다. 단순한 회사 후배일 뿐이라고 영숙이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후 박수연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져버렸다. 그 여자는 이제 우리 생활과 아무 상관없어. 잊어버려. 철수의 말에 영숙도 억지로 그 일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다. 아직 어린 아들 현우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후에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그것도 하필이면 손자의 결혼 상대 어머니로.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가실래요? 민준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괜찮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을 뿐이야. 그런데 이 처자가 누구라고 했지? 김지은이요. 대학교 선배예요. 정말 예쁘고 착해요. 할머니도 만나시면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김지은. 박수연의 딸이라는 것인가? 영숙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동명이인일 수도 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그리 흔하지 않다고 해도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그 처자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니? 잘 모르겠어요. 한 번 뵌 적은 있는데 되게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되게 우아하시더라고요. 젊고 우아하다. 그 말이 영숙의 가슴을 더욱 꽉 조였다. 박수연은 분명 그런 여자였다. 남편보다 훨씬 어렸지만 성숙한 매력을 가진, 모든 남자들이 돌아볼 만한 그런 여자. 할머니, 다음 주에 양가 상견례가 있어요. 같이 가실 거죠? 상견례. 그 자리에서 박수연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30년 만에. 영숙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에서 잠든 철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박수연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새벽 3시, 영숙은 조용히 일어나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박수연이 철수에게 보낸 편지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버리고 싶었지만 버릴 수 없었던 증거이자 상처였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당시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사이에 생긴 선물, 당신을 닮은 아이, 혼자 키우겠다는 표현들. 설마 그때 박수연이 임신을 했던 것은 아닐까? 영숙은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며 이를 악물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지은은 철수의 딸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민준이와 김지은은 안 돼. 그럴 리 없어.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상견례 날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이 영숙에게는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며느리 선희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지은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을까? 상견례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민준이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냥. 손자 며느리 어머니니까 궁금해서 그래. 영숙은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직은 아무에게도 자신의 의심을 말할 수 없었다. 확실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가족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영숙은 혼자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프로필이 하나 있었다. 박수연 마이너스는 대한건설 인테리어 디자인 실장. 대한건설. 철수가 30년 전 다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영숙의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박수연은 여전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이제는 실장이 되어 있었다. 영숙은 컴퓨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30년 전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줄곧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딸이 민준이와 결혼하려 한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영숙은 중얼거렸다. 점점 더 많은 의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과연 박수연은 영숙의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일까? 상견례까지 이제 6일. 영숙은 그 6일 동안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설령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될지라도 그녀는 알아야 했다. 30년 전 묻어둔 진실을 이제는 정확히 파헤쳐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해시태그 이화. 사라졌던 내연녀의 흔적. 영숙은 이틀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박수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30년 전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혹시 동명이인일 거라고 애써 자신을 달래보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영수가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침 식사를 하던 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숙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70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단정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는 철수.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 30년 전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다. 괜찮아요. 그냥 손자 결혼 준비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아서. 민준이 잘 키웠으니까 걱정 말아요. 지은이도 좋은 아이라더군. 철수의 대답에서 영숙은 미묘한 떨림을 포착했다. 혹시 그도 뭔가 눈치채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보, 지은이 어머니 성함이 뭐라고 했지? 박수연이라고 했나? 왜? 철수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분명히 그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냥 어떤 분인지 궁금해서. 모르겠어요. 민준이한테 물어보지 그래. 철수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영숙은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할머니야. 지은이 어머니 사진 있니? 상견례 전에 미리 보고 싶어서. 네, 할머니. 지은이 SNS에 어머니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영숙의 휴대폰으로 사진이 도착했다. 화면을 켜는 순간 영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진 속에는 50대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20대 초반의 예쁜 딸과 함께 미소 짓고 있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영숙은 그 여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박수연. 30년 전 그 박수연이 맞았다. 세월이 흘렀어도 그 독특한 눈매와 우아한 미소는 그대로였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세련되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지은을 보는 순간 영숙은 또 다른 충격에 휩싸였다. 김지은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철수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특히 눈매와 코 라인이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안 돼. 설마. 영숙은 사진을 확대해서 김지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철수의 젊은 시절 사진과 비교해보니 닮은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심지어 민준이와도 어딘지 모르게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 그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서 30년 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박수연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둔 시기, 그 후 철수가 한동안 우울해했던 모습, 그리고 가끔씩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가 급하게 끊던 모습들. 혹시 그때 수연 씨가 임신을 했던 건 아닐까? 영숙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김지은은 철수의 딸이었다. 그리고 민준이와 김지은은 이복남매였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나는 지금 너무 예민해져 있는 거야.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한 번 의심이 생기자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날 밤 영숙은 다시 30년 전 편지들을 꺼내 읽어보았다. 이번에는 더욱 꼼꼼히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다. 당신, 우리 아이는 정말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대로예요.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첫 걸음을 뗄 때 왜 이렇게 당신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가끔 아빠라고 하면 가슴이 아파요. 편지 속에는 분명히 아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영숙은 당시에 이 부분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단순히 박수연이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다시 읽어보니 모든 내용이 철수와 박수연 사이의 아이에 대한 것처럼 느껴졌다. 1994년 2월 14일 마이너스 발렌타인데이에 당신께 보내는 편지. 영숙은 편지 날짜를 확인했다. 김지은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딱 맞아떨어졌다. 1994년에 태어났다면 지금 31세. 민준이보다 1살 위였다. 영숙은 급하게 컴퓨터를 켜고 김지은의 SNS를 찾아보았다. 다행히 공개된 계정이었다. 프로필을 보니 생년월일이 1994년 9월이라고 되어 있었다. 1994년 9월. 영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만약 1993년 말이나 1994년 초에 임신했다면 1994년 9월에 태어날 수 있었다. 박수연이 철수와 만나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다. 돌잔치 사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어릴 때의 김지은은 민준이의 어린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영숙의 확신은 점점 굳어져 갔다. 하지만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영숙은 용기를 내어 대한건설에 전화를 걸었다. 박수연 실장님 계시나요? 잠깐만요. 박수연 실장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몇 초 후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박수연입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영숙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 저는 김민준의 할머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는데 이번에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아, 민준이 할머니시군요. 안녕하세요. 상견례 전에 미리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은이가 민준이를 정말 좋아해서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다. 박수연도 영숙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영숙은 직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확신했다. 박수연은 분명히 영숙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상견례까지 이제 이틀. 영숙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30년간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결혼이 과연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지 알아내야 했다. 해시태그 3화. 경사 속의 불청객. 상견례 당일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골라 입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오늘은 30년 만에 박수연과 마주하는 날이었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곧 출발해야 해요. 민준이가 정장을 차려입고 영숙의 방문을 두드렸다. 손자의 밝은 얼굴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까? 네, 곧 갈게. 식당에 도착했을 때 박수연과 김지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30년 만에 보는 박수연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할머니시죠? 저는 지은이 어머니 박수연입니다. 박수연이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영숙은 그 눈빛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네. 안녕하세요. 영숙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가까이서 본 박수연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욱 젊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김지은을 보는 순간 영숙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김지은은 젊은 시절의 철수와 정말 많이 닮아 있었다. 특히 미소를 지을 때의 표정이 거의 똑같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은이에요. 김지은이 90도로 인사를 했다. 예의 바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영숙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다. 박수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영숙은 그녀를 관찰했다. 30년 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다. 지은이가 어릴 때부터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영숙이 넌지시 물어보자 박수연의 표정이 잠깐 경직되었다. 네. 쉽지 않았죠. 하지만 지은이가 워낙 착해서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박수연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다. 하지만 영숙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박수연의 눈빛과 말투에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구나.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영숙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파헤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식사 중간에 화장실에 가던 길에서 영숙은 우연히 박수연과 마주쳤다. 화장실 앞 복도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박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르는 척하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이군요. 영숙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박수연의 질문에 영숙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이가. 네. 철수 씨 딸이에요. 박수연이 담담하게 인정했다. 영숙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럼 민준이와 지은이는 이복남매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박수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민준이를 소개할 때 성씨를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알아봤죠. 그런데 정말로 철수 씨 손자더라고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요? 왜 이 결혼을 진행시켰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말릴 이유가 있나요? 지은이는 행복해하고 민준이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박수연이 잠깐 멈춘 후 미소를 지었다. 이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30년 전에 이루지 못한 인연을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이어가는 거라고요. 그 말에 영숙은 소름이 끼쳤다. 박수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한 것이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30년 동안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철수 씨는 책임도 지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잖아요. 박수연의 목소리에 쌓인 원망이 터져나왔다. 그래서 이런 복수를 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철수 씨에게도 자신의 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고요. 두 여자는 복도에서 조용히 대치했다. 30년간 쌓인 감정들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흘렀다. 지금이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요?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고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혈연 관계라고 해서 사랑까지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영숙 씨도 알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30년 전 철수 씨와 저 사이에도 진짜 사랑이 있었어요. 박수연의 말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실제로 30년 전 철수와 박수연 사이에는 단순한 불륜이 아닌 깊은 감정이 있었다는 것을 영숙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은이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민준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제발. 박수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 두 사람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여전히 화기애애했다. 철수는 김지은을 친손녀처럼 예뻐했고 민준이와 김지은은 행복해 보였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던 중 결혼 날짜와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2달 후 11월이 어떨까요? 날씨도 좋고. 철수가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지은이도 11월을 원했거든요. 박수연이 동의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그럼 오늘 양가에서 합의된 걸로 하고 세부 사항은 차차 정해나가죠. 대화가 결론에 이르렀을 때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요. 영숙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민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네? 왜 갑자기? 그냥,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는 거야. 영숙은 박수연을 바라보았다. 박수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영숙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 건가요? 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지금 여기서 말할 수는 없고,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 변화에 모든 사람이 당황했다. 할머니, 정말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나요? 김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영숙은 이 순수한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니야, 지은이 잘못이 아니야. 그냥 할머니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식사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헤어질 때 박수연이 영숙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가 물었다. 할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민준아. 할머니가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이 있어. 그 전까지는 결혼 준비를 잠깐 미뤘으면 좋겠다. 뭘 알아본다는 거예요? 지은이네 가족에게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철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이제는 정확히 알아야 할 때였다. 박수연의 고백이 사실인지 그리고 김지은이 정말 철수의 딸인지 확인해야 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철수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영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거실로 향했다. 30년 만에 펼쳐질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시태그 사화. 숨겨진 혈연 관계. 여보, 이야기 좀 해요. 영숙이 거실로 들어서자 철수가 고개를 돌렸다. 아내의 진지한 표정을 본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야? 오늘 상견례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니. 박수연 씨 기억해요? 영숙의 첫마디에 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30년간 묻어두려 했던 이름이 다시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김지은이 어머니가 박수연 씨예요. 30년 전 그 박수연 씨. 철수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영숙은 놓치지 않았다. 그럴 리가. 동명이인일 거야.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대한건설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그 박수연 씨 맞아요. 철수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마치 오랫동안 견뎌온 무거운 짐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랬구나.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지은이가
김지은이가 당신 딸이에요? 영숙의 직접적인 질문에 철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모르겠어.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모르겠다고.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내 아이인지 확실하지 않았어. 철수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1993년 말부터 1994년 초까지 수연이와 만났어. 하지만 그 시기에 수연이가 다른 남자도 만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럼 왜 책임지지 않았어요? 책임지려고 했어. 하지만 수연이가 거절했어. 자기 혼자 키우겠다고 내게는 가정이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동시에 박수연에 대한 묘한 감정도 들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연락하고 지낸 건 아니죠? 처음 몇 년은 가끔 안부를 물었어.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하지만 수연이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해서 그만뒀어. 철수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은이가 어릴 때 한두 번 멀리서 본 적이 있어. 정말 나를 많이 닮았더라고. 그 고백에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민준이와 지은이는 이복 남매일 가능성이 높아.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상견례에서 수연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되더라고. 박수연 씨도 알고 있어요. 민준이가 당신 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결혼을 추진한 거예요. 영숙의 말에 철수는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다. 설마 수연이가 의도적으로? 오늘 화장실에서 대화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철수는 머리를 감쌌다. 상황의 심각성을 이제야 완전히 파악하게 된 것이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그래야죠.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돼요. 그 순간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민준이가 김지은을 집까지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것 같았다. 일단 오늘은 민준이에게 말하지 말자. 내일 내가 수연이를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본 후에 결정하자. 철수의 제안에 영숙도 동의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 문이 열리며 민준이가 들어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요. 지은이랑 내일 반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 말에 영숙과 철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손자의 순진한 모습이 더욱 안쓰러웠다. 민준아, 반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는 게 어떨까? 왜요, 할머니? 혹시 돈이 부족하시면 제가 알바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결혼이라는 게 신중해야 하는 거라서.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30년 전 박수연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보았다. 이제는 그 편지들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우리 지은이가 첫 돌을 맞았어요. 정말 당신을 쏙 빼닮았네요. 지은이가 아빠라는 말을 할 때마다 당신 생각이 나요. 언젠가는 지은이에게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말해줘야겠지만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네요. 편지 속 김지은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 철수와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었다. 영숙은 30년간 이런 명백한 증거들을 어떻게 놓쳤는지 자책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박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영숙이에요.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조용한 카페로 알려주세요. 2시간 후 영숙은 한적한 카페에서 박수연과 마주 앉았다. 30년 만에 본격적인 대화였다. 어제 철수한테서 다 들었어요.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모든 걸 아시는군요. 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박수연은 잠깐 침묵한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30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면서 수없이 많은 밤을 울었어요. 왜 철수 씨는 책임지지 않는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요. 지은이가 민준이를 소개했을 때 성씨만 듣고는 설마 했죠. 하지만 알아보니까 정말로 철수 씨 손자더라고요. 박수연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감정이 묻어 있었다. 그때 막을 수도 있었잖아요.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고 이것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이라고요? 이복 남매가 결혼하는 게 운명이라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박수연의 논리에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숨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지금 와서 지은이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 아빠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었고 너는 그 집 손자와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두 여자는 카페에서 1시간 넘게 대화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박수연은 끝까지 이 결혼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고 영숙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박수연의 부탁에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했어요.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카페를 나오며 영숙은 마음을 굳혔다. 비록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 되겠지만 진실을 숨기고 넘어갈 수는 없었다. 3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때가 온 것이었다. 해시태그 오화. 충격의 혼례식. 영숙은 결국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며칠이 흘러 어느새 결혼식 날이 되어버렸다. 박수연도 계속 침묵을 지켰다. 오늘 결혼식에서라도 막아야 해. 영숙은 검은 정장을 입으며 다짐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고 대기실에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김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어떠세요? 지은이 예쁘죠? 민준이가 상기된 얼굴로 물었다.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다. 그래. 정말 예쁘다. 예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영숙은 신부 대기실로 향했다. 김지은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 할머니 오셨네요. 김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지은아. 영숙이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박수연이 대기실로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수연은 영숙을 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지은아, 잠깐 화장 좀 더 고쳐야겠다. 어머님,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연이 재빨리 영숙을 대기실 밖으로 이끌었다. 제발.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복도에서 박수연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안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말할 건데요? 식이 시작된 후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도 정확히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예식이 시작되었다. 웨딩 마치가 울리고 김지은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장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영숙은 앞자리에 앉아서 예식을 지켜보았다. 민준이와 김지은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저 순수한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사랑하는 두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영숙은 언제 일어나서 이 예식을 중단시켜야 할지 고민했다. 그런데 그때 뒷좌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으흐, 흑흑. 누군가 크게 울고 있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뒤를 돌아보았다. 박수연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수연 씨? 영숙이 놀라서 일어났다. 안 돼.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박수연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홀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어머니. 김지은이 놀라서 외쳤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수연은 비틀거리며 재단 쪽으로 걸어갔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수연아, 뭐 하는 거야? 철수가 당황하며 일어났다. 박수연은 철수를 바라보며 울먹였다. 철수 씨, 30년 동안 30년 동안 혼자 지은이를 키웠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은이는 철수 씨 딸이에요. 박수연의 고백에 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민준이가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물었다. 민준아, 미안해. 지은이는 내 고모야. 박수연의 말에 김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아, 미안해. 너의 진짜 아버지는 철수 할아버지야. 홀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고 양가 가족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철수가 화를 내며 일어났다. 부인하지 마세요. 30년 전 당신과 나 사이에 생긴 아이가 지은이에요. 박수연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민준이는 멍하니 서서 김지은을 바라보았다. 김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이복남매야.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하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카메라맨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촬영을 멈췄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수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수연아, 진정해. 일단 밖으로 나가자. 영숙이 박수연을 부축하려 했지만 박수연은 거부했다. 안 돼요. 이제 다 말할 거예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수연 씨, 제발. 철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박수연은 한 발 물러섰다. 철수 씨, 당신은 책임도 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죠? 나는 30년 동안 혼자서 지은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지은이가 당신 손자와 결혼한다고. 웃기지도 않아요. 박수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홀 안의 하객들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웅성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했다. 모든 분들 잠시만요. 주례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식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김지은을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지은아, 이게 정말이야? 김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30년 동안 당신들 가족은 행복했죠? 박수연이 영숙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선을 받았는지 알아요? 미움모라는 손가락질을, 아이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들을. 영숙은 박수연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정,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평생 숨기고 살라고요? 박수연과 영숙이 재단 앞에서 대치하는 사이 민준이와 김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아.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준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민준이가 김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김지은은 손을 뿌리쳤다.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김지은은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홀을 나가기 시작했다. 이 기이한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이. 현우야, 민준이를 데리고 나가라. 철수가 아들에게 지시했다. 아버지,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일단 이 상황부터 정리하고. 철수는 박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이제 그만하자.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뭐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박수연은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 비틀거렸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김지은이 웨딩드레스를 끌며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수연이 딸을 끌어안으며 울었다. 왜? 왜 이제 와서 말해요?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김지은의 절규에 박수연은 더욱 큰 소리로 울었다. 홀 안에는 이제 양가 가족들만 남았다. 웨딩 장식들과 꽃들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다.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영숙이 제안했다.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 정말로 아직 나가지 않은 하객들이 멀찍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까지 찍고 있었다. 웨딩홀 사무실로 가자. 철수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수연은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김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물을 흘렸다. 사무실에 도착한 후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결혼은 취소해야겠지. 철수가 무겁게 말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철수를 바라보았다. 정말 지은이가 할아버지 딸이에요? 철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말에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복 누나였다는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복 남매야. 영숙이 조용히 대답했다. 김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먼저 가볼게요. 지은아. 민준이가 불렀지만 김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사무실을 나가는 김지은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슬펐다.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가장 큰 절망을 맛보게 된 것이었다. 수연 씨도 가세요. 지은이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영숙이 박수연에게 말했다. 박수연은 이제야 정신이 조금 들었는지 딸을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다. 지은이. 그녀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은을 따라갔다. 사무실에는 민준이와 양가 가족들만 남았다. 웨딩홀 직원들이 와서 예식 취소 관련 절차를 문의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민준아. 영숙이 손자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은이는 제 이복 누나인데. 민준이는 턱시도를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가장 절망적인 날로 바뀌어 버린 것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곧 동네 전체에 퍼질 것이고 인터넷에도 올라갈 것이었다. 영숙은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폭로될 줄은 몰랐다. 박수연의 돌발 행동으로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진 이상 남은 것은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였다. 가족 모두가 큰 충격에 빠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 같았다. 해시태그 6화. 밝혀진 진실. 결혼식이 파투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민준이는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김지은은 연락도 받지 않았다. 영숙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할머니, 식사라도 하세요. 며느리 선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영숙은 일주일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니?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아요. 밥도 거의 안 드시고.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다. 손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박수연이었다. 영숙 씨,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수연의 모습은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술 기운은 완전히 빠져 있었고 대신 깊은 후회와 죄책감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들어오세요.
영숙은 박수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됐어요. 이미 일어난 일인걸요. 박수연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아요.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30년간의 갈등이 결국 두 아이에게 상처를 준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다. 영숙 씨, 제가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어요. 박수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뭔가요? 지은이 출생신고서 그리고 30년 전 철수 씨가 보낸 편지들이요.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철수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네. 처음 몇 년 동안은 가끔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곤 했어요. 그리고 박수연이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지은이가 어릴 때 철수 씨가 몰래 보낸 용돈이에요. 통장 내역도 있어요. 영숙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며 충격에 빠졌다. 남편이 30년 동안 박수연과 아이를 도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왜 이제 와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이 상황을 제대로 정리하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숙은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았다. 철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지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이 교육비를 보내드립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주세요. 지은이 사진을 보내줘서 고마워요. 정말 많이 컸네요. 이 편지들. 철수는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마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했어요. 박수연의 말에 영숙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30년간 남편을 원망했는데 사실은 그도 나름의 방식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왜 그날 결혼식에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화를 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30년간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박수연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은이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준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현우가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 박수연 씨가 왜? 얘기하고 있었어. 현우야, 너도 같이 앉아라. 현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현우 씨,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충동적으로 행동해서. 괜찮아요.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었을 테니까. 현우의 대답에 박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이와 지은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때 철수가 집에 돌아왔다. 박수연을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수연아, 왜 왔어? 철수 씨,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영숙은 박수연이 가져온 편지들을 철수에게 보여주었다. 당신이 30년 동안 지은이를 도왔다는 걸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철수는 편지들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당신한테 더 상처 주기 싫어서. 상처요? 진실을 숨기는 게 상처 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영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철수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저 혼자 배신감에 시달렸는데 당신은 나름대로 책임지고 있었다고요? 가족들 앞에서 부부의 갈등이 드러나는 상황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일단 진정하세요. 현우가 중재했다. 지금 중요한 건 민준이와 지은이잖아요. 현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차렸다. 맞아요.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박수연이 동의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 같아요. 영숙이 제안했다.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요.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겠어. 추측으로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은이한테도 말해야 할까요? 박수연이 물었다. 그래야죠.
아이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다음 날 영숙은 민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민준아, DNA 검사를 해보자. 할머니, 정말 필요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확실히 해야 해. 그래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어.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마음은 아팠지만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김지은은 99.9% 확률로 철수의 딸이었다. 이제 정말 확실해졌네요. 박수연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했다. 지은이한테 말해야겠어요. 민준이한테도 말해야 하고요. 영숙이 무겁게 대답했다. 30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완전히 밝혀진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했다. 해시태그 7화. 엽기적 고백. DNA 검사 결과가 나온 지 사흘 후 박수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김지은을 데리고 왔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이 조용히 인사했다. 일주일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밝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지은아. 영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김지은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아니, 영숙 할머니. 김지은이 어색하게 말을 정정했다. 이제 그녀에게 영숙은 친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였다. 지은아, 그냥 할머니라고 해도 돼.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김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다. 민준이도 거실로 나왔다. 일주일 만에 보는 김지은의 모습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지은아. 오빠. 아니, 민준아. 김지은도 민준이를 오빠라고 부르려다가 말았다. 이제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연인이 아니라 이복남매였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영숙 씨, 저희가 온 이유는 지은이가 직접 듣고 싶어 해서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영숙은 김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정말 듣고 싶어? 네. 저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김지은의 당당한 말에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해 볼게. 영숙이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철수와 박수연의 관계, 박수연의 임신,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을. 할아버지가 정말 제 아버지세요? 김지은이 철수를 바라보며 물었다. 철수는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아니, DNA 검사 결과로 봐서는 확실해. 30년 동안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지은아.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그리고 내 어머니가. 철수가 박수연을 바라봤다. 제가 거절했어요. 박수연이 대신 말했다. 철수 씨가 책임지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키우겠다고 했어요.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하지만 완전히 연락을 끊은 건 아니었어요. 영숙이 박수연이 가져온 편지들을 김지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에요. 김지은이 편지들을 받아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그리고 교육비나 생활비도 가끔 보내주셨어요. 박수연이 설명했다. 김지은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보았다.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글들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럼 저한테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김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적당한 시기를 찾지 못했어. 적당한 시기요? 김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가 민준이와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요? 그때가 적당한 시기 아니었나요? 박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지은아, 나도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 민준이라는 이름만 듣고는 철수 씨 손자인 줄 몰랐어. 그럼 언제 알았어요? 너희가 사귄 지 석 달 정도 됐을 때. 민준이 성씨를 듣고 혹시 하는 마음에 알아봤어. 그럼 그때 말렸어야죠. 김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왜 제가 이복 오빠와 사귀는 걸 그냥 뒀어요? 지은아. 어머니는 정말 이상해요.
저희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김지은의 질책에 박수연은 더욱 고개를 숙였다. 사실은 박수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철수가 말을 끊었다. 지은아, 내 어머니 탓하지 마라. 잘못은 내가 한 거야. 할아버지, 30년 전에 내가 제대로 책임졌어야 했어. 그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철수의 사과에 김지은은 더욱 눈물을 흘렸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를 사랑하는데. 이제 와서 오빠라고 하면. 민준이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영숙의 가슴도 아팠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둘 다. 그때 박수연이 갑자기 일어났다. 사실 제가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수연에게 집중되었다. 뭔가요? 영숙이 물었다. 박수연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는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뭐라고요? 영숙이 놀라서 일어났다. 지은이와 민준이가 결혼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가 철수 씨 가족이 될 수 있으니까. 박수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김지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30년 동안 철수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그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미쳤어요, 정말. 영숙이 소리쳤다. 이복 남매를 결혼시켜서 가족이 되겠다고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이 뭐가 중요해요? 혈육끼리 어떻게? 영숙의 분노에 박수연은 더욱 당당해졌다. 30년 전에 영숙 씨가 철수 씨를 뺏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제 차례였어요. 뺏어갔다고요? 철수는 제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철수 씨는 저를 사랑했어요. 영숙 씨보다 저를 더 사랑했다고요. 박수연의 말에 영숙은 더욱 분노했다. 그래서 이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짓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김지은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지은아. 사랑이야. 진짜 사랑. 사랑이요? 저와 민준이를 이복 남매인 줄 알면서 결혼시키려고 했던 게 사랑이라고요? 박수연은 딸의 질책에도 굽히지 않았다. 너희는 서로 사랑했잖아. 혈연 관계가 뭐가 중요해?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김지은이 절규했다. 철수가 박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그만해. 너무 심하다. 심해요? 3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운 게 심한 거 아니에요? 박수연이 철수를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은 편안하게 가정을 꾸리고 손자까지 봤는데 저는 뭘 가졌어요? 딸 하나뿐이에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제가 이겼잖아요. 결국 당신 가문에 제 딸이 들어올 뻔했잖아요. 박수연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끼쳤다. 당신, 정말 미친 거 맞네요. 미쳤다고 하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박수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영숙이 물었다. 또 다른 청첩장이에요. 박수연이 웃으며 청첩장을 펼쳤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김수진, 이민우. 이게 뭐예요?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수진이는 지은이 사촌동생이에요. 그리고 민우는? 박수연이 철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현우 씨 아들이죠. 뭐라고? 현우가 소리쳤다. 민우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내년에 고3이니까 곧 성인이 되겠죠. 수진이도 19살이고. 박수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영숙이 소리치며 일어났다. 또 다른 아이들을 엮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수진이는 지은이 어머니 쪽 조카니까.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죠? 민우랑 수진이도 서로 좋아해요. 박수연이 당당하게 말했다. 언제부터?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은이가 민준이와 사귀기 시작한 후부터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운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진이와 민우를. 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했어요. 다행히 둘 다 서로를 좋아하더라고요. 현우가 화를 내며 일어났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내 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민우는 수진이를 정말 좋아해요. 박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고요. 민우가 정말. 현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보세요. 민우한테 수진이 얘기 나오지 않나요? 현우는 생각해보니 최근 아들이 수진이라는 이름을 자주 언급했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래서 오늘 이 청첩장을 가져온 거예요. 박수연이 청첩장을 흔들며 말했다. 이번에는 방해하지 마세요. 이미 두 아이 모두 사랑에 빠졌어요. 안 돼요. 영숙이 소리쳤다. 또 다른 아이들을 망치게 둘 수는 없어요. 망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게 망치는 거예요? 박수연과 영숙이 대치하는 사이 김지은이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제발 그만해요. 지은아, 너는 이해 못해. 30년 동안 얼마나. 이해 안 해요. 김지은이 소리쳤다. 어머니가 저를 이용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복수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예요? 사랑이요? 김지은이 어머니를 노려보며 말했다. 30년 전에 끝난 사랑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저까지 끌어들인 거잖아요. 박수연은 딸의 질책에 잠깐 당황했다. 지은아, 너도 민준이를 사랑했잖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김지은이 단호하게 말했다. 민준이는 제 오빠예요. 절대 그런 감정 가질 수 없어요.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은이는 이제 제 누나예요. 두 사람의 말에 박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희들 포기하는 거야? 네. 포기해요. 김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도 포기하세요. 이 모든 계획을. 박수연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포기라. 30년 동안 기다린 걸 포기하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안 돼요. 저는 포기 안 해요. 수진이와 민우라도 성사시킬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현우가 소리쳤다.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박수연이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다. 지은아, 가자. 어머니. 김지은이 망설였다. 가자고 했어. 박수연이 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어머니, 아파요. 하지만 박수연은 김지은을 억지로 끌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박수연 씨가 정말 미친 게 아니에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동안 원한이 쌓였나 보구나.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해요. 아이들을 이용해서. 영숙이 분노에 떨며 말했다. 민우는 어떻게 해요? 정말 수진이랑 사귀고 있는 건가요? 확인해 봐야겠어. 현우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수연의 엽기적인 고백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제는 김지은과 민준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젊은이들까지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다. 해시태그 팔아. 남은 자들의 선택. 현우가 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건 지 30분 후 민우가 집에 돌아왔다. 고등학교 3학년인 그는 키가 훌쩍 자라 아버지만큼 커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겁먹은 표정이었다. 아빠, 왜 갑자기 집에 오라고 했어요? 민우야, 앉아라. 이야기 좀 하자. 현우의 진지한 표정을 본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라는 아이 아니? 민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이랑 사귀고 있니? 아니,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해요. 민우의 대답에 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민우야, 그 아이 어떻게 만났어?
작년 겨울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같은 책을 보고 있어서 대화하게 됐어요. 우연히? 현우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네, 정말 우연이요. 왜 그러세요, 아빠? 민우는 아버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현우는 박수연이 말한 것을 떠올렸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게 했다고. 그렇다면 도서관에서의 만남도 박수연이 조작한 것일 수도 있었다. 민우야, 그 아이 어머니 본 적 있니? 수진이 어머니요? 한 번 뵌 적 있어요. 되게 친절하시던데요. 어떻게 생긴 분이더라? 민우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키가 크시고 되게 예쁘셔요. 수진이랑 많이 닮았어요. 현우는 박수연의 조카라면 닮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던? 민우가 참 착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우리 수진이랑 잘 어울린다고 하시던데요. 현우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박수연이 조카를 이용해 민우를 유혹한 것이 분명했다. 민우야, 아빠가 그 아이와 만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니? 네. 왜요? 민우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아빠,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수진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현우는 고민했다. 17살 아들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민우야. 사실 그 아이 가족과 우리 가족 사이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와 그 아이 할머니 사이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어. 민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민준이가 거실로 나왔다. 일주일 전 결혼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방에서 나온 것이었다. 형. 민우가 반가워했다. 민우야. 민준이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다. 형, 많이 힘들었죠? 응. 그런데 민우야, 너 수진이라는 아이 아니? 민준이가 동생을 바라보며 물었다. 형도 알아요? 방금 들었어. 그 아이. 지은이 사촌 동생이야. 지은이 누나 사촌 동생이요?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럼 되게 가까운 사이네요. 민우야. 민준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와 만나면 안 돼. 왜요? 지은이 누나 사촌 동생이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민준이는 동생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김지은이 사실은 할아버지의 딸이라는 것, 그래서 자신들의 결혼이 취소되었다는 것, 그리고 박수연이 이제 민우와 수진이를 엮으려고 한다는 것까지. 헉. 그럼 지은이 누나가 형의 이복 누나라는 거예요? 응. 그럼 저와 수진이는? 혈연 관계는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 어머니가 박수연 이모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거야. 민우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했던 수진이와의 만남이 사실은 누군가의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것을. 그럼 수진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건 모르겠어. 수진이는 모를 수도 있어. 민준이가 동생을 위로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계속 만나는 건 위험해. 민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수진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가족들의 만류로 연락을 끊어야 했다. 한편 김지은은 어머니와 큰 싸움을 벌였다. 집에 돌아온 후 박수연에게 따져 물었지만 박수연은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머니 정말 미쳤어요. 김지은이 소리쳤다.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3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야, 지은아. 박수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힘드셨으면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왜 저를 이용하셨어요? 이용한 게 아니야. 너도 민준이를 사랑했잖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고요. 김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리고 수진이까지 끌어들이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수진이는 자발적으로 민우를 좋아하게 됐어. 어머니가 조작한 거잖아요. 조작이 아니야. 단지 기회를 만들어준 것뿐이야. 박수연은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김지은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날 밤 그녀는 가방을 싸서 집을 나왔다. 지은아, 어디 가는 거야? 박수연이 뒤쫓아왔지만 김지은은 돌아보지 않았다.
김지은은 친구 집에서 며칠을 지낸 후 결국 민준이에게 연락을 했다. 민준아, 만날 수 있을까? 지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 이틀 후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김지은이 고개를 숙였다. 뭘 미안해해.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 그래도 내 어머니가 이상한 짓을 해서. 지은아. 민준이가 김지은의 손을 잡았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김지은은 한동안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준아, 나 멀리 가려고 해. 어디로? 부산에 있는 회사에서 일자리 제의가 왔어. 받아들일까 해. 민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이 상황에서 서울에 있을 수가 없어. 어머니도 있고 너희 가족들도 있고. 지은아. 그리고 너를 보면 아직도 마음이 흔들려. 김지은이 솔직하게 고백했다. 혈연 관계라는 걸 알아도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더라. 민준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정말 오빠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을 접고 이제는 남매로 살아가기로 약속했다. 지은아, 가끔 안부는 물어봐도 되겠지? 응. 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김지은이 일어나려는 순간 민준이가 다시 불렀다. 지은아. 응? 행복해야 해. 꼭. 김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김지은이 부산으로 떠난 지 한 달 후 박수연이 다시 영숙의 집 앞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또 다른 청첩장을 들고 있었다. 또 뭐예요? 영숙이 문을 열며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이와 민우 결혼 청첩장이에요. 박수연이 웃으며 청첩장을 내밀었다. 두 아이가 어른이 되자마자 결혼하기로 했어요. 미쳤군요, 정말.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민우는 이미 수진이와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아직 민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박수연의 말에 영숙은 소름이 끼쳤다. 그 아이까지 망치시려고요? 망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박수연 씨, 그만해요. 정말로. 영숙이 간절하게 부탁했다. 더 이상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해주는 거예요. 박수연은 여전히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30년 전 철수 씨가 저를 선택했어야 했어요. 그랬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지난 일이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박수연이 청첩장을 영숙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이번에는 성사시킬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사라졌다. 영숙은 청첩장을 보며 절망했다. 박수연의 집착은 끝이 없어 보였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이사를 가자. 철수가 제안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 시작하자. 아버지, 그게 해결책이에요? 현우가 반대했다. 민우는 이제 고3인데 갑자기 이사를 가면. 하지만 여기 있으면 박수연 씨가 계속 괴롭힐 거야. 영숙도 동의했다. 철수 말이 맞아.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결국 가족들은 이사를 결정했다. 박수연의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민준이는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편입했고 민우는 새 학교로 전학을 갔다. 6개월 후 새로운 집에서 영숙은 김지은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일도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요. 어머니와는 아직 연락하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어떻게 지내나요? 가끔 궁금해지지만 약속대로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지은이 올림.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이면서도 안쓰러웠다. 한편 박수연은 가족들이 이사간 후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새 주소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혼자서 절망에 빠져 있었다. 30년간 품어온 복수의 꿈이 무너진 것이었다. 1년 후 민준이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다. 김지은과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새로운 사랑을 통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김지은도 부산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다. 회사 선배와 건전한 연애를 시작한 것이다. 박수연은 결국 딸과 화해했지만 과거의 집착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지은도 어머니를 용서했지만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다. 영숙과 철수는 새로운 곳에서 노년을 평화롭게 보내고 있었다. 30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더 솔직한 관계가 되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민우와 수진이는 결국 만나지 않았다. 박수연의 마지막 계획도 실패로 끝난 것이었다. 몇 년 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영숙과 박수연은 서로 인사를 건넸다. 그때는 미안했어요. 박수연이 먼저 사과했다. 됐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니까. 영숙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지은이는 어떻게 지내요? 부산에서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민준이는요? 역시 결혼했어요. 예쁜 며느리 얻었어요. 두 여자는 잠시 침묵했다. 한때 서로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저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일 뿐이었다.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었죠. 박수연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알아요. 당신도 힘드셨을 테니까. 영숙은 더 이상 박수연을 미워하지 않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했다. 그럼 이만. 박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발걸음을 돌렸다. 수연 씨. 영숙이 그녀를 불렀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30년 전의 그 여자가 아니었다. 나이든 한 여자의 쓸쓸한 뒷모습이었다. 영숙도 집으로 향했다. 오늘 저녁에는 민준이가 처음으로 새 며느리를 데려올 예정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이와 예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소개해드릴게요. 제 약혼자 수미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수미가 90도로 인사를 했다. 밝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 정말 예쁘네. 민준이가 복이 많구나. 영숙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손자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였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수미는 밝은 성격으로 가족들과 쉽게 친해졌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기분이었다. 할머니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당연히 가야지. 이번에는 끝까지 제대로 해야지. 영숙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웃음이었다. 그날 밤 영숙은 30년 전 박수연의 편지들을 마지막으로 태웠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살 이유가 없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길을 찾아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긴 터널의 끝에서 드디어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영숙은 또 다른 소식을 들었다. 민우가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박수연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결혼이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다. 평범한 게 최고야. 영숙도 웃으며 대답했다. 김지은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다. 부산에서 만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녀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30년간 얽히고 설켰던 인연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다. 영숙은 이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손자들의 결혼을 보며 행복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솔직해졌다. 박수연도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상처는 아물었고 사람들은 성숙해졌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 결혼 청첩장 속에 숨겨진 진실로 시작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고 때로는 과거가 현재를 괴롭히기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다. 그리고 영숙은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복수나 집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 데에서 온다는 것을. 30년간의 긴 여행이 드디어 끝났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새로운 여행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